안녕하세요. 곽상수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로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인 만큼 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약 230만 헥타르였고 곡물 자급률은 80%였으나 50년이 지난 2020년 농지는 약 155만 헥타르로 3분의 1이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도로 건설 등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농지의 1% 정도 전용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계속 줄고 있어 아무리 훌륭한 농업혁신기술이 등장한다 해도 곡물 자급률 정대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더 이상 농지 훼손은 없어야 합니다. 농지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국내 기업이 외국 땅에서 농사를 짓는 해외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와 농업 여건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곡물 자급률은 27%로 우리나라보다 7% 높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성공적인 해외 농업으로 조달되는 곡물과 자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합한 식량 자지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농업을 나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해외 농업은 성공하지 못하였는가를 엄중하게 분석하고 해외 농업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정부 주도로 파라과이 등 남미 농업 이민을 추진하였으나 현지 정부와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정부는 2009년에 2018년까지 해외농업 개발 10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해외농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농업 개발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 전문 경영이 및 현지 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 부족, 시범 사업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미흡, 관련 기술과 정책 자금 등 정책 지원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농업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비전과 전략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일본의 해외 농업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농업협동조합 젠노와 미쯔이, 미쯔비시 등 종합 상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콘벨트 서부 지역 현지 농업과 유통망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젠노 등은 1982년 미국 뉴올리언스 항에 곡물 엘리베이터 준공, 1988년 CGV를 인수하여 미국 내륙과 미시시피강 유역의 엘리베이터를 확장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본토의 해외농업을 정착시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1973년 대흉년으로 미국이 일본의 콩 수출을 금지한 사건을 계기로 미쯔이 마루베니는 브라질 농업개발 프로젝트로 아마존강 유역의 콩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브라질은 세계 주요 콩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농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해외 농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명감 있고 의욕적인 기업이 해외 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금융세제 등 제도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존 선진국이 추진하는 해외 농업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입지가 좋은 지역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상대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는 부족하지만 첨단 농업 기술을 갖춘 우리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건조 지역, 염분이 많은 지역 등 글로벌 조건 분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외 농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농업 개발은 중장기적인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국의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음부터 상대국 전문가들과 품종 개발, 재배 기술, 저장 및 가공 기술 등을 철저히 협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단계부터 상대국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2000년경부터 중국, 카자흐스탄 등과 해외 농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국제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명과학 고구마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글로벌 조건 분류지역은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되고 블루오션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농업연구개발비의 일정액을 해외 농업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가칭 연해주 농업사업단, 중앙아시아 농업사업단, 동남아시아 농업사업단, 아프리카 농업사업단 등 지역별로 사업단을 두어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해서 한 개의 사업단이라도 성공한다면 우리 곡물 자급률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곡물 유통망 확대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곡물 재고량은 2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3개월분의 곡물을, 중국은 1년분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곡물 유통업 진출을 위해 미국 서부 포틀랜드항 곡물 저장 및 수출 엘리베이터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19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예프항 현지 민간기업의 곡물 수출 터미널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현재 250만 톤 처리 능력을 1천만 톤 취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하링그룹 펜오션은 일본 이토츠 인터내셔널이 미국에 보유 중인 곡물 터미널 운영사의 일정 지분을 인수하면서 곡물 거래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연간 900만 톤 선적이 가능한 규모인데 2021년 곡물 52.3만 톤을 반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민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해외 곡물 유통 핵심 시설인 현지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자금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유사시 해외 확보 곡물의 원활한 국내 반입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72번째 과제인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에서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농업 직불금 확대 및 농업 관련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정 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 식량 주권이 확립될 수 있는 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해외 농업과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는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식량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제때에 조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명심하고 국가는 제대로 된 식량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는
식량 문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식량 안보는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